반갑습니다. 저는 그 프렌치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사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하면, 저희는 2019년에 이제 조합을 이제 결성해서 2020년도에 이제 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으로 이제 동서발전과 같이 시작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같이 저희 지역 안에서 이제 시민 자금을 출자해서 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제휴해서 현재 발전소도 전국적으로 한 2,500개 정도, 예, 시민 자금 한 2,600억 정도 이렇게 자료 모아서 지금 현재 계속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척박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대규모의 그런 어떤 에너지원만 이제 추구하는 그 주 대기업들이 주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의 어떤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인식도 그렇게 윗지방처럼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진지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습관, 태양광이면 이렇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좀 깨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후 재앙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때 제목으로 그때 지역 재생에너지 뭐 활용 방안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프로슈머인데, 사실 이게 에너지 프로슈머가 지역 재생에너지 이 활용 방안에 근본 어떤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먼저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직접 그 전기를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생산해서 소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에너지를 소비만 했다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에너지 생산의 어떤 주체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어떤 안정적인 어떤 전력 공급 시스템을 사실 갖추고 있어 왔고, 또 공급 구조를 통해 갖고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었고, 아주 짧게 어떤 그 경제, 어떻게 보면 대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중앙 집중형 어떤 구조가 사실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도 많이 발생해 왔고,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전라도에서 많이 어, 태양광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래서 그 전기를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편중돼서 그걸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전력 자립도가 낮은 전라도에서 전력 소비력이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전기 이동 거리가 사실 길면 길수록 전력량 손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비용과 환경 훼손 등의 어떤 문제도 있고, 결국은 거기에 어떤 주민들 간의 마찰, 지역 간의 어떤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에너지의 어떤 탈중앙화가 정말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에너지 어떤 분권 시대를 낫게 하는 어떤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석탄이나 원전 어떤 기저 발전이 그런 어떤 중앙 집중형에서 소규모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런 부지 조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런 전력 생산지하고 소비자의 간격을 사실 이렇게 대폭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부지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산형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어떤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에너지법이 어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지금 대규모 어떤 발전원은 여러 가지 어떤 기후 위기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행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라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더라도 전기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분산 에너지법을 통해 갖고 전라도와 그리고 서울의 뭐 수도권의 그런 전기세의 어떤 차별화를 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도 이런 분산에너지비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력 수요 인근에서 설치해서 송전 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발전 설비를 우리 여기서 분산 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근처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보내고 그리고 사용하고 이제는 또 이제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다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자원들을 통틀어서 분산 전원이고 그런 분산 전원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충분히 그 기술력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전원이 지역 단위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생산만 하고 생산했던 것을 소비만 한다 했다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제 이걸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때 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에 ESS 사업에 있어갖고 그 배터리 업체하고 같이 해갖고 선정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전기만 저장할 게 아니라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힘든 구조였는데 지금 그런 경제성 구조까지 갖추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규모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에 해갖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우리가 전기에 대한 어떤 제어가 제한적인 게 이제 중앙 집중식이라고 한다면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모두 전기 제어에 같이 관여할 수 있는 양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에너지 어떤 공급원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요. 지금 온실가스 어떤 다배출 에너지원이 주로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거기서 발생해 왔는데 지금 이런 분산 에너지에는 이제 청정 에너지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공급원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기후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근에서 전기 생산해서 소비하다 보니까 송배전 어떤 범위가 작아지잖아요. 범위가 작아지고 이 해당 과정에서 또 에너지 손실 또한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전력 계통의 어떤 신뢰도를 또 높일 수가 있는 어떤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저 발전처럼 사실 어떤 건강 악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오염 물질 또한 이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이 야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민 간의 어떤 갈등, 불평등, 그리고 또 비효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은 이제 2026년 되면, 탄소 조정 탄소 조정 이제 세가 더 이게 강화됩니다. 이제 뭐 철강 비롯해서 뭐 비료나 그 전기나 화학이나 IT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렇게 강화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국이고 제조업 국가이다 보니까 여기에 심한 어떤 많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제조업 수출 기업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매출의 한 40% 정도까지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분산 에너지를 통해서 또 어떤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고 또 아리백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상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하는 게 이제 어떤 다배출 에너지원이었다 하면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분산 에너지, 이 청정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이 장거리 이동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주민 수용성 등을 이런 소규모의 어떤 태양광 같은 어떤 발전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 깨끗한 청정 에너지원도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갈수록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에너지 프로슈머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 딱 보면 제3의 물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생산자 역할을 또 한다. 그게 이제 프로슈머의 어떤 개념인데 에너지 프로슈머 또한 자신이 직접 태양광이나 어떤 바람 등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떤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또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주체이고 그 주체가 우리 시민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에너지 프로슈머가 지금 해외에는 지금 많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딱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제 웹 기반의 어떤 전력 거래 폼을 통해서 잉여 전력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도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웨덴의 어떤 IT 기업이 어, 풍력을 갖고 있는 뭐 저 위에 노르웨이 지방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서로 이제 거래를 서로 통해서 소비자들을 이제 거기서 IT 기업에서 소비자를 모아서 그 자금 가지고 그 풍력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수익 창출도 하고 또 풍력 회사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 갖고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가구들까지 그 어떤 개인 소비자들에게도 그걸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도 보면 이런 에너지 그런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갖고 이제 고객이 전력 생산자가 제시한 그 가격을 고려해서 고객이 직접 그 생산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을 약정을 맺어서 전기를 이제 거래하고 있죠. 그 독일도 보면 이익관의 어떤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주 이제 이익관 같은 경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 소유자들끼리 서로 연결해갖고 잉여 전력을 온라인 통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서로 간에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국내 에너지 이제 부수신 어떤 사업 구조를 딱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계거래, 중개시장, P2B 거래. 상계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전기를 이제 잉여 전력을 가지고 어, 그걸 이제 전송해서 전력회사에서 전송하고 그런 잉여 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전기가 남아 돌면 그 다음 달에 그 전기세에서 차감하는 어떤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슈머들이 이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가 이제 모집해서 전력 시장에 도매로 판매하는 방식이 중개시장 판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력 중개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입니다. 잠시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전기 시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기 발전 사업자들이 RPS라는 어떤 시장을 통해 갖고 이제 전기 판매를 거래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RPS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없어지고 정부 주도하에 경매 입찰 제도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해마다 이제 그 어떤 재생에너지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경매 방식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거기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만약 그 분량이 넘었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 시장에서는 전기를 발전 사업자들이 못 팝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사실 좀 현재 좀 준비 중이기도 하고 대신에 반대로 이제 전기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시장의 변화로 인해 갖고 판매가가 조금 다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현재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소규모의 어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개인 간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아까 이제 그 해외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바로 이웃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 P2B 거래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그 학교에 보면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전력을 소모했으면 주말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니까 거기에 학교 위에 설치된 그 태양광 사실 그 전기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 근처에 있는 어떤 인근의 어떤 다소비 가구에 혹은 취약계층에게 그걸 전기를 팔 수 있거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아니면 그런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들을 좀 빨리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실정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수원 솔대 마을에 지금 지붕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남는 전력을 현재 이웃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지붕 태양광이 소규모지 않습니까? 소규모지만도 요걸 이제 이웃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실정사업 그 구역 안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례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동작구에 보면 상현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학교 옥상에 이제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해서 동일 배전망에 있는 그 누진세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다가 주로 이제 아파트 그죠? 그 아파트의 전력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때도 이제 그 에너지공단했던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해갖고 거기에 같이 이제 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갖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는 지금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나 이게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활성화되기는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나 이제 또 시골에 있는 어떤 주택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가야지.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이 너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면 뭐 산단 지붕뿐만 아니라 주택 지붕들도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같은 그런 소규모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왜냐하면 주택에 해당되는 어떤 전기세도 작년부터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주택에 살고 계시는 개인분들도 그걸 태양광 같은 어떤 발전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광주에 여기 SG 채용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재생에너지 이제 자원 보유자로부터 전기 사용자가 필요 전력량을 이제 입찰 구매합니다. 그래서 입찰 구매해서 신재생에너지 그 어떤 공유 공동체 보면 전력 서비스 그런 어떤 서비스 할 수 있는 어떤 실증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서울과 광주를 이어서 지금 그런 어떤 체험을 지금 현재 그 단지 안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아까 했듯이 에너지 공단에 어떤 공모사업에 이제 ESS가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ESS는 주로 지금은 뭘 했냐 하면 심야 전력을 이 ESS에 담아놨다가 그걸 낮에 그 기업이 전기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경제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심야 전력은 이제 경부하 전력이다 보니까 값이 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낮에 같은 경우는 최대 부하 전력이다 보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그 전기세 차이를 이용해 갖고 심야 전력을 받았다가 낮에 그 기업이 쓰게끔 하는 게 지금으로서 어떤 ESS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경제성이 더 있어지면은 태양광 같은 어떤 전기를 이제 ESS에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또한 ESS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 어느 어떤 섬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해갖고 아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갖고 그 전기를 대단위로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한 걸 이런 ESS에 담아가지고 그 전기, 그 재생에너지 같은 청정 에너지원을 가지고서 그 전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지역 내에서만 작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빨리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기 신사업 추진 방향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뭐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이 전기 발전 사업자가 주로 이제 뭐 한전에서 했다면 한전에서 이제 기업들이 하다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전기 발전하는 어떤 생산자가 개인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고 그걸 소비하는 것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직접 PPA라고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시도할 때는 이제 한전을 거쳐서 제3자 중개 거래 방식을 했다가 지금은 직접 PPA 형식으로 해갖고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 발전 사업자가
현재 주로 이제 기업들이 고객 대상인데 기업들하고 1대1로 이렇게 서로 이제 매칭을 해갖고 서로 계약을 해갖고 그냥 한전이나 그런 데다 전력거래소에 신청해갖고 그 사업기간 안에서 그 전기를 쓰고 그만큼에 해당되는 서로 계약된 가격만큼 전기를 그 전기값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좀 기업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면 나중에 아까 여기 해외 사례처럼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에너지공단에 보면 이제 제로 에너지 그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로 에너지 이제 건물 사업이 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붕 옥상 같은 데다 태양광 설치하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그런 빌딩에 청정 에너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이 지금 갈수록 이제 밑지방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고가였던 빌딩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태양광 구조물 뭐 그다음에 모듈을 사용한다 하면 미관을 해친다 해갖고 그게 사실 좀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듈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갖고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벽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BIPV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강물질에 보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듈에 같이 셀에 같이 이렇게 부착하게 되면 이게 휘는 성질도 있고 발전 효율도 더 좋아지고 가격도 더 싸지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2, 3년 안에는 그게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듈들, 경량 어떤 모듈들을 이제 이런 어떤 빌딩에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에너지 타운인데, 요것도 이제 앞으로 그 지역 안에서나 아니면 그 마을 안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이건 아까 제가 했듯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래 대상, 처음에 지금은 아직 산단이 많이 좀 산업단지 안에 태양광이 많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업단지 안에 그런 사업 부지 같은 거 확보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울산이나 경남 지방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할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산업단지 안에 특히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갖고 지금 앞으로는 그 전기를 이제 파는 것보다는 그 전기를 사는 게 직접 그 기업이 쓰는 게 오히려 한전 전기 쓰는 것보다 더 가격이 작기 때문에 전기세 인하할 수 있는 차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업에서 이제 앞으로 주택 쪽으로 그런 그 건물 쪽으로 이렇게 확대돼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 좀 전기세가 자꾸 올라갈 때 요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프로슈머의 어떤 미래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이 에너지 프로슈머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직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실현의 어떤 핵심, 개인이 곧 핵심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에너지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또 실현 가능이 된 거. 처음에는 지금 또 아직 울산 또 보면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당연히 없고 기업과 기업 간의 직접 PPA 방식도 지금 아직 많이 드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들은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전기세가 올라가거나 이 어떤 기후의 어떤 변화를 자꾸 이게 이게 개인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하면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산하고 또 그 전기를 쓰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거래가 더 확립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역 에너지 자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시민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시민들이, 부지가 없더라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이제 출자하는 식으로 해갖고, 출자하는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같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청정 에너지원을 같이, 자기가 이제 그 생산하는 어떤 주체라는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서 너무 짧게 했습니까?